서울이 품고 있는 공간의 과거와 현재를 만나보는 시간, 서울 공간 산책입니다. 네, 홍익대 건축학과 조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시간에 상당히 많은 건물들을 이제까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소개해드린 건물들의 공통점을 보면 특정한 용도나 아니면 특정한 대상자들을 한 건물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오늘 소개해 주실 건물이 흔하디 흔한 오피스 건물이고요. 그래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뭐 건물 자체 형태보다는 이 공간이 이제 불특정한 다수 네. 대상한다는 맥락에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드릴 건물은 그 논현동 그 도산 대로변에 있는 의화 빌딩입니다. 아, 네. 의화 빌딩. 논현동 도산대로는 저희가 한 번씩 다 보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의화 빌딩은 이 독특한 모양 때문에 왜 지나가시면서 한 번씩 더 쳐다보게 되는 그런 건물인데요. 네. 저희가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보고 와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Maybe if I'm back on my own, giving back a heart that's on loan. 박스들을 이렇게 쌓다 보니까 중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테라스, 발코니 테라스 같은 공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발코니 테라스가 모든 층에서 골고루 재미있게 생기게끔 중첩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하기도 했죠. Don't have to let your memory haunt me. I'll be sleepwalking with the lonely. If you're taking me home, tell me if I'm back on my own, giving back a heart that's on loan. Just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Tell me if I'm back on my own, giving back a heart that's on loan.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2층에 있는 그 박스 경우에는 스트리트 레벨에서 보행자들한테 눈에 좀 잘 띄는 색 중에서 이 기본 회색 색상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금수 대비되는 붉은색을 선택했고요. 가장 상부에 있는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는 이제 하늘과 제일 가까웠고 하기 때문에 구름이라든지 하늘의 색깔, 그날의 날씨를 반사하는 그런 자재를 선택을 해서 좀 더 하늘에 가까워지면서 가벼운 그런 자재 색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If you're taking me home, tell me if I'm back on my own, giving back a heart that's on loan. Just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Tell me if I'm back on my own. 자극을 주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자극을 줘서 입주자들의 개성을 좀 끌어내고 또 표현하고 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본인들이 좀 더 자유로워진다고 그럴까요? It's on loan. Tell me if you wanna go, wanna go, wanna go, wanna go, wanna go. 'Cause I'm just not sure how to get back there, and I just can't bear. 건물 외형이 네. 어렸을 때 우리 이렇게 블록 쌓기 놀이하듯이 이렇게 맞아요. 박스를 여러 개 쌓아놓은 그런 모습이네요. 네. 그렇죠. 네, 독특한데요. 정말 네, 독특합니다. 그렇죠. 뭐 그 신사역에서 도산대로 따라 영동대교 쪽으로 가면 이제 네. 오른편에 보이는 건물인데요. 그 6층 건물이라고 해서 사실 큰 건물의 규모의 건물은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좀 많이 띄는 건물인데 아마도 보통 저희가 이제 큰 건물들이 있으면 그 규모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면 좀 압도되거나 네. 그런데 이 건물은 이제 작은 박스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네. 좀 더 친근하고 또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6층 건물이라고 하셨는데요. 얼핏 보면 4층 건물도 같아요. 예, 아랫부분이 많이 부각이 안 돼 있어서 층수를 그런가 봐요. 모르겠던데. 좀 묘하기는 네. 하죠. 그래서 사실 이게 큰 틀에서는 저희가 그 홀수층이 있지 않습니까? 지상층 1층이고 3층, 네. 5층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그 짝수층인 2층과 4층이 뒤로 조금 이렇게 물러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마치 이제 느낌상 3층과 5층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근데 그런 형태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게 들어간 짝수층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밑에 있는 층에 이제 지붕이죠. 네. 지붕을 또 이제 야외 테라스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같은 층에서도 약간 좀 더 튀어나온 면도 있고 들어간 면도 있고 해서 그 사이사이에 또 뭐 야외 쉼터도 이제 만들어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건물이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층층이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는 마치 이제 작은 그 별도의 공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느낌이 네. 더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전 지금 다시 봐도 몇 층짜리 건물인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네. 근데 요즘에 이 오피스 건물들을 보면 그 교보타워 사거리에도 건물 벽에 구멍이 뻥뻥 뚫린 건물들 있어요. 있잖아요. 네, 이렇게 좀 맞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끄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네. 맞나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정말 별나게 생긴 건물도 참 네. 많은 네.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건물의 형태도 좀 유행을 따라 변하는 것 같습니다. 8, 90년대만 해도 뭐 큰 건물하면 특정한 회사의 이제 랜드마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이 강했는데 뭐 예를 들자면 뭐 저기 현대 사옥 하면은 뭐 아치 형태가 인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네. 디자인으로 돼 있다거나 뭐 삼성 사옥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히 또 붉은색 화강암을 쓴 예, 건물들이 예. 참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1997년에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이제 사옥을 가지고 있는 게 특별히 장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좀 약화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특정 회사의 이미지를 건물에 담기보다는 건물 자체의 어떤 개성을 더 표현하려는 경향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뭐 2000년대가 뭐 자기 PR의 시대인 것처럼 건물도 약간 그런 그 어떤 유행의 반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건축 양식도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변화를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물의 외형은 세월이 가면서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내부 공간은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뭐 건축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거의 대부분의 건축주는 투자 대비 이제 최대 수익을 확보하는 게 이제 뭐 제일 큰 목표이기 때문에 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다 채워서 이제 지으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이너가 다가와서 뭐 뭔가 좀 집어넣겠다고 했을 때는 당장 임대 면적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원치 않게 되고요. 네. 또 뭐 이화 빌딩처럼 예를 들어서 야외에 뭔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또 공사비가 많이 드는 거 아니냐고 해서 이제 오히려 그 좀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가로가 좀 밋밋한 건물들을 채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 좀 그런 건축적 극단적인 욕망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런 게 있군요. 예. 근데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의화 빌딩의 경우는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도 굉장히 색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렇죠. 그러면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게 투자 대비 효율이 날까 이게 좀 걱정이 그러네요. 되거든요. 네, 보여줄 게 없으니까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의화 빌딩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 내지는 네.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형태가 다양한 거 누구나 볼 수 있는데 그 다양함 자체가 이제 수익성 네. 도움이 되는 데 있는데요. 아, 그래요? 뭐 최근 뭐 저 불경기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형 기업들은 뭐 감원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대형 오피스들의 공실률이 점점 늘고 있는 반면에 네. 뭐 서울시에서도 뭐 청년 창업에 대한 많은 지원을 최근에 하고 있는데 네. 뭐 그런 추세와 아울러서 이제 작은 소규모 전문 직종들이 많이 네.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소규모의 오피스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화 빌딩도 보면 뭐 당연히 한 층을 통째로 임대할 수도 있지만 그 박스 하나하나를 또 분할해서 임대를 줄 수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좋네요. 네. 아, 네. 예, 또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또 디자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뭐 그리고 박스 하나하나도 내부에 있는 그 임대 공간에 뭐 광고판 역할을 할 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있겠네요. 장점이 참 많은 건물입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저는 이 가로변 디자인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붉은 상자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뭐 대부분 오피스는 뭐 1층이 제일 임대료를 많이 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그걸 꽉 채우려고 하는 게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네. 네. 의화 빌딩은 의외로 1층을 좀 희생을 하고 이렇게 띄워서 되게 시원한 느낌,
더 많이 나는데요. 근데 그런 느낌의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기능적일 수밖에 없는 게 뒤쪽에 정원을 조성해 놓으면서 그걸로 가는 길목 역할도 네. 그곳이 하는 거고요. 또 보통 건물 보면은 그 지하 주차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가 조금 칙칙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또 그 분위기도 발랄하게 미관적으로 만드는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또 공중에 떠 있는 이 공간은 그거 외에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가로면서 랜턴 같은 느낌도 들어서 예. 그러네요. 뭐 이렇게 활기를 주기도 하고 또 그 뒷면에는 직접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라든가 또 별도의 임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네. 야, 이 건물은 그냥 그 건물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 그 건물을 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앞을 왔다 갔다 하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사람들. 상당히 그러니까. 많이 배려를 한 느낌이에요. 네, 네. 그렇죠. 뭐 그러면서도 이제 수익성을 생각하는 건축주에게도 좋은 건물이 아닌가 예.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 참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경우 특정한 건축가의 역량으로 만들어지지 네. 건축 법규가 크게 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의 건물들이 뭔가 서울 시내 가로변을 이렇게 채우게 되면 네. 서울 시내를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많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예, 근데 이렇게 그렇죠. 많이 생겨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예. 아까 말씀해주신 뭐 건폐율, 용적률 뭐 이런 거가 이유가 될까요? 뭐 제일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까? 뭐 건물의 규모는 당연히 건폐율 용적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네. 건폐율이라고 하면 이제 대지에 지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면적을 결정지는 법이 되는데 네. 이제 건물이 이제 어떤 형태가 있을 때 그게 바닥에 투영되는 면적의 어떤 그 백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네. 용적률은 대진에 지어진 그 모든 바닥 면적을 합친 연면적의 이제 백분율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폐율 50%라고 하면 건물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투영된 면적이 대지의 반을 넘어갈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용적률 300%라고 하면 이제 건물의 총 면적이 대지 면적의 3배를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건폐율 같은 경우를 따져보면 의화 빌딩 같은 그 어떤 가로변에 시민을 위한 어떤 걸 만들어 주기는 좀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그 투영된 그 면적이 모두 건폐율에 다 들어가는데 네. 저층부에서 면적을 빼내는 거는 사실 내키지 않는 일이 그렇죠. 될 수밖에 그렇게 돼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뭐 정말 이제 고층화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건폐율보다는 사실 용적률이 어떤 도시 미관이나 밀도에 더 중요한 그 어떤 지표가 되는데 저는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 이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은 좀 유예하고 용적률만으로 이제 좀 설계를 할 수 있게 해주면은 좀 가로변에는 다양한 디자인이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예, 예.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게 최선이겠지만요. 오늘 말씀드린 의화 빌딩처럼 좀 발상을 바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건물들 또 지나다니 봤을 때 많이 인상이 남는 그런 건물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서울 공간 산책 오늘은 의화 빌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한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